자,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하나 보도록 하죠.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얼마로 수렴한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실수로 수렴한다면은 실수의 값으로 다시 이것이 수렴이면 무조건 다음의 내용이 성립합니다. 일반항 AN의 극한이 반드시 0이 된다. 그리고 붙는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급수라는 것은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가는 건데 그 급수가 일정하다는 말은 끝끝내 더해지는 값들은 0, 없는 값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항이 지금 이 흰색 부분의 해석이에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는 다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일반항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의 극한은 분명 0으로 수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급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계속 진행해 가는데 요런 거 간혹 증명하시오 해서 좀 되게 양심 없는 문제, 조금 선생님이 너무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있으면은 자 1보다 더 작은 값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은 그대로 2분의 1, 3분의 1보다 더 작은 4분의 1, 4분의 1은 그대로, 5분의 1보다 작은 8분의 1, 6분의 1보다 작은 8분의 1, 7분의 1보다 작은 8분의 1, 8분의 1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때 자 요렇게 4분의 1과 4분의 1 합하면 얼마? 요거 2분의 1, 8분의 1 몇 개? 4개 합하죠? 그럼 요 값도 2분의 1이네요. 2분의 1만 계속 더하니까 너는 무한대의 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요거 100%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값이 계속 커지는 모양이네. 그런데 일반항 0으로 수렴했잖아. 아,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구나. 아닌 게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라면은 그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리미트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이다. 자, 역시 해석 조금 들어갈게요. 여기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발산한다가 있고요. 무한대가 되든 진동이 되든 발산한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0 아닌 실수 수렴도 있습니다. an 수열의 극한이 1이다. 1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수는 발산. 왜? 결국에는 계속 111 더해지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참 요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따라서 급수의 수렴 발산은 어떻게 찾느냐?
문제에서 바로 사용할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급수의 수렴 여부 조사. 먼저 일반항의 극한을 관찰합니다. 자, 그 관찰한 결과가 수렴이면 다시 먼저 수렴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수렴하지 않으면은 급수는 무조건 발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수렴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럼 수렴하는 단계에서도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0 아닌 실수 수렴. 0으로 수렴. 0 아닌 실수로 수렴하면은 역시 급수는 발산합니다. 오늘 리을자 모양 0 마음에 안 드네. 자, 0으로 수렴한다면은 또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얘네들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급수 수렴하는 경우가 여기 하나 말고는 없네요.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계산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반항 0으로 수렴한다, 그게 급수가 발산한다는 거 찾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라고요? 할 수 있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발산하는 대표적인 경우 급수가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게 오히려 문제풀이에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2부터 시작한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항이 1번에 일반항이 바로 뭐하니? 일반항이 1 빼기 n분의 n이죠. 그럼 일반항 극한 얼마? 1마 n분의 n이니까 극한 마이너스 1이죠. 0 아니니까 얘는 급수가 발산합니다. 리을자 진짜.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거 계산 막 억지로 자시고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체크해 봅시다. 일반항이 뭡니까?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그럼 너의 극한, an의 극한,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1,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이네요. 자, 위에서 판단 기준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을 하는데 0으로 수렴하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100% 계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급수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대로는 다 더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있죠. 설마하고 있는 바로 유리화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n에 1부터 넣어서 계속 더해 봅시다. 1 넣었습니다. 루트 2 빼기 1, 2 넣었습니다. 루트 3, 요거 1부터구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넣었습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요런 식으로 계속 더해 가겠죠. 계속. 자, 소거되는 패턴 한번 관찰해 볼까요? 앞에 루트 2, 뒤에 루트 2, 앞에 루트 3, 뒤에 루트 3, 뒤에 루트 4, 계속 이런 식으로 소거되어 갑니다. 그럼 수렴하는 건가 싶긴 하겠지만, 자, 급수 일반적으로 계산 이렇게 한다고 했죠. 부분합의 극한이란 말했죠. 부분합의 극한.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에 대하여 리미트 극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까지 소거되나? 자, 규칙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까지 소거되니까
남은 거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의 극한이죠. 요거 무한대네요. 무한대. 따라서 2번도 발산하는 겁니다. 문제 둘 다 발산. 이런 식으로 수렴 여부 계속 판단합니다. 자, 2-1번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일반항이 기억 일반항이 n분의 n-1입니다. 일반항의 극한 1이네요. 0으로 수렴 안 했죠? 따라서 급수는 발산합니다. 니은 일반항 구해볼까요? 무한대분의 1 다시 여기 적으면서 해야 되겠죠. 2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 자, 너 극한 구하면은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0 빼기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계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n 이꼴 급수는 계산 바로 할게요. 리미트 시그마로 볼 거니까 2k 빼기 1분의 1 2k 더하기 1분의 1 k에 1 넣읍시다. 1 빼기 3분의 1 k에 2 넣읍시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3 넣을게요. 5분의 1 빼기 7분의 1 어디까지? 2n 빼기 1분의 1 2n 더하기 1분의 1까지 나오겠습니다. 소거되는 거 보면은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극한 구합시다. 요거 0으로 수렴하죠. 자, 그러면 전체가 1로 수렴한다. 1 그리고 요거 2m 더하기 1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무한대 보내니 네 1로 수렴한다. 그러면 디귿은 수렴하는 급수 되겠고요. 그 수렴은 어디로 하느냐? 얼마로 수렴하느냐? 1로 수렴하는 겁니다. 자, 디귿 역시 일반항 봅시다. 일반항 AN은 루트 n-1과 루트 n 합분의 1이네요. 그럼 너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 그럼 계산해야 된다고 했고요. 급수니까 리미트 무한대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k 이꼴 1부터 n까지 루트 더하기 루트 꼴 그대로 계산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시고요. 유리화는 여기에다가 루트 n 곱하기 루트 n-1 다시 여기 빼기인데 빼기를 해주세요. 빼기 뭐 루트 n-1 빼기 루트 n 해도 상관없고요. 순서 일부러 바꿔봤습니다.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분자 1만 남아서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라는 모양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변수는 k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합 구해보죠. k에 1 넣었다. 1 빼기 0 k에 2 넣었다. 루트 2 빼기 1 3 넣으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2 이게 어디까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빼기 1까지. 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까지 소거되니까 남은 것은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루트 n 남네요. 무한대 너 발산. 그래서 급수는 니은만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 자, 급수가 수렴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 그 급수의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이다. 급수는 얼마로 수렴하는지 상관없어요. 수렴이란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일반항이 뭐가 됩니까? 이 괄호에 있는 것들이 일반항이에요. 일정에 빼가고 있는 그 일반항은 an-3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더라. 일반항이라는 게 무조건 an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규칙적으로 나오게 하는 녀석 an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요. 지금은 an-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an은 얼마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리미트 n 무한대 2 곱하기 an 마이너스 2분의 an 더하기 1. an이 3으로 수렴하니까 이 극한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2, 3은 6 빼기 2, 4분의 4, 1로 수렴하겠고요. 급수에 대하여, 다음 수열에 대하여 리미트,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급수예요. 그죠?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가 급수입니다. 다음에 수열 대하여, 이 복잡하게 생긴 수열에 대하여 급수가 4분의 3, 값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가 수렴한다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성립하는 내용,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근데 그 일반항이 누구죠? 일반항 an-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그렇다면은 an의 극한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 전체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언제 n 무한대로 보냈을 때 뒤에 있는 유리식 부분은 3분의 2로 수렴하죠. 따라서 an은 3분의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이 끝내면 되겠습니다.